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가는 우리 군의 우수한 초급장교 양성과 확보는 정예군 건설의 핵심 과제입니다. 첨단 전투력 발휘의 핵심 주역, 초급 장교의 93%를 양성하는 육군 최대 장교 양성 교육기관, 바로 육군 학생 군사학교입니다. 초급 장교 선발부터 인관까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혁신 4.0 추진에 발맞춘 장교 양성. 육군 학생 군사학교의 임무와 역할 들여다보고 ROTC 우수 인재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거 국방 포커스. 국방혁신 4.0 시대의 초급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 학생 군사학교의 역할 너무나 중요합니다. 초급 장교 양성을 위한 노력들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이 자리에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학생군사학교에서 교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태선 대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육군 학생군사학교를 소개해드리면서 학교의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이러한 좋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대학교 군사학과 박태성 교수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육군 학생 군사학교는 우리 군의 초급 장교의 93%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초급 장교들은 거의 다 이곳을 거쳐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학군교의 주 임무와 역할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교에선 초급 장교들의 93%라는 엄청난 숫자의 그 인원들이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학교는 1961년도에 ROTC 제도가 생기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1985년도에 경기도 성남에서 거기서 학생 중앙군사학교로 해서 각 지역에 있었던 모든 학군단을 지휘 감독하는 부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1년도에 현재 학교가 있는 충북 괴산으로 옮기면서 지금의 위치해 있는데, 2012년도에 영천에 있는 삼사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다른 과정의 양성 과정을 저희가 포함하면서 네. 지금은 10개 과정 이상의 양성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명칭도 육군 학생 군사학교로 개칭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첨단 전투력을 발휘하는 핵심 주역이 바로 초급 장교들이죠. 우리 군이 국방혁신 4.0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이 창끝 전투의 핵심, 바로 소대장, 중대장급의 장교들인데, 그분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 바로 ROTC 출신 장교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ROTC 장교들 양성, 교무처장님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초급 장교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ROTC는 매년 3,000명 이상씩 임관을 하고 있습니다. 임관한 후에는 육군의 그 16개 그 병과가 있는데, 그 병과를 분류받고 전후방 각지에 다 흩어져서 거기서 이제 소대장과 다른 직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혁신 4.0의 시행은 말씀하신 것처럼 말단 부대라고 표현하는 차끝 부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곳에서 근무하게 되는 우리 소대장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군교에서는 이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교육뿐만 아니라 인성, 그다음에 리더십, 경영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교육하는 그러한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에 이제 학생 군사학교가 이 육군 직할부대로 전환되면서 초급 장교 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기대가 크시죠? 그렇습니다. 네네. 작년 4월 1일부로 그전에는 교육사 예하의 부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6번 직할부대로 이제 지휘관계가 전환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조직이 신편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 큰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육군본부에서 승인을 해줘서 대외 협력실이 신편이 되고, 또 문무대 발전 연구센터가 이루어지는 등의 큰 노력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 조직의 신편은 앞으로 그 육군 직할부대로서
더 큰 역량을 발휘하고 또 그 발휘한 역량이 우리 초급 간부들을 양성하는 양성 교육의 어떤 성과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크고 있습니다. 육군 직할 부대로 전환되면서 사실 책임도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 우리 군의 초급 장교, 특히 우수한 자원의 확보, 이거는 너무나 강조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사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 획득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걱정인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최근에 어쨌든 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로까지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죠. 사실 안보 환경이 변화한다. 그리고 미래 전장 양상이 바뀐다. 그거의 핵심 문제 병력의 어떤 그 양적인 충원보다는 우수한 인재, 즉 질적인 그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끝 전투력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중소대의 즉 하위 맨 밑에 있는 그 분소대를 떠나서 중소대의 단위가 핵심 전투력이거든요. 이 핵심 전투력을 운영하는 건 결국 초급 간부들이죠. 네.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그 두 가지의 병복무기간 단축, 그다음에 병봉급 인상.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의 어떤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는 국가적으로 큰 툴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영향으로 이 초급 간부들이 이제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결국은 그 확보하려고 하는 충원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현재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게 참 대두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학군단 지원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걱정이 좀 큰데요. 현재 ROTC 후보생들을 모집 중인 걸로 아는데요. 교무처장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모집이 어렵다라는 이러한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전 국민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학령 인구의 감소 그리고 그래서 대학생 수의 감소 이러한 구조적인 원인은 차치하고라도 여러 가지 그 장교들의 복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군교에서는 모집과 관련돼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도 고민하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육군본부에서도 정부에서 또는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뒤로 미루고라도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모집의 어려운 이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화 위복이 될 수가 있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는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 때는 정말 장교 지원율 높았거든요. 라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가? 저희 형도 떨어졌어요. 장교 지원했다. 근데 왜 이렇게 좀 점점 지원율이 좀 하락할까요, 교수님?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네. 예, 저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ROTC 장교 지원율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전반적인 초급 간부들 다죠. 이제 장교뿐만 아니라 부사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의 문제인데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저는 사회 가치관의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이제 중요한데 특히 이제 그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있겠죠. 이 처우 문제를 미리 예측을 다 했어요. 근데 이 예측에 대해서 정부가 발빠른 대처를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한 예로 병복무 기간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럼 간부인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를 왜 빨리 그 복무 기간에 차등화된 어떤 보수 체계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가치의 문제죠. 장교의 가치. 그래서 이게 취업에 대한 가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초급 간부들이 어떻게 보면 비전이 없어졌다는 것이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네, 이렇게 지속해서 감사하고 있는 ROTC 장교 지원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돼야 되고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이제 교수님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초급 장교 처우 개선이 급선무인데 어떤 점을 조금 더 주력해야 될까요? 글쎄요. 초급 간부 지원을 높이는 방법이 대부분 먼저 말씀하시는 게 처우 개선을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처우 개선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고 이제 정신적인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희생과 봉사에 대한 그것을 무조건식의 그 강요는 이제 시대착오적인 생각이고
이 MZ 세대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긍심을 갖는 일에 대한 자긍심과 행복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의 보장을 어떻게 해주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하고 연계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특히 이제 이 그 초급 간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책임만 너무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 책임에 맞는 권한도 부여해 주는 것이고 그 권한에 의해서 내가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정말 내가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내 이 하는 거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진정코 이게 담보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우 문제, 이 처우 개선이 물질적 처우 개선과 정신적 처우 개선이 같이 함께 아우러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급 간부 처우 개선 관련해서 이제 국방부,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요즘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학군교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정책적으로 어떤 역할을 또 하고 계시고 어떤 걸 또 잘해야 될지 뭐 이런 거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을 우리 학교의 그 울타리 안에서만 찾아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매년 학교장님을 포함한 주요 그 간부들이 야전에 배출되어서 임무 수행하고 있는 초급 간부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그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면 육군본부나 국방부의 개선을 통해서 보고를 해서 개선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저희가 관점을 좀 바꾸어서 밖에서 외부에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우 개선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또 돼야 되지 않습니까? 초급 간부들은. 그래서 초급 간부들의 역량을 높여주는 것도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장에서 임무 수행하고 있는 초급 간부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교육 차원에서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서 그것을 양성 과정에 피드백시키는 이러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아울러서 네. 초급 간부의 복무 개선의 그 범위를 조금 더 확대시키면 후보생의 그 복무 여건 개선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아울러서 살펴보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학교장님이 그래서 108개 학군단, 전국의 대학에 있는 108개 학군단을 다 현장에 다니시면서 거기에 후보생들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 소요가 있는 것들은 그 소속 대학의 총장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해서 후보생들한테 좋은 어떤 그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ROTC 장교가 단기 복무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왔다가 짧은 기간 복무하고 나가게 되는 거를 또 걱정을 해요. 그들이 걱정하는 거는 뭐 숙련도, 업무 연속성 확보에 이 한계가 생기게 돼서 그러다 보면은 첨단군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군 전력 유지가 원활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려가 아니라 이러한 지적은 계속되어 와 있어요. 어디 우리 군의 그 근본적인 그 인력 구조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장교하고 부사관들의 그 하위 계급 구성비가 높은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군 구조는 피라미드형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장교 중에서 연관 장교가 30%고 위관 장교가 70%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위관 장교 중에서도 위관급 비율이 장교 비율의 한 40%에서 50%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부사관은 좀 달라요. 이제 다이아몬드형인데 중사급이 좀 많죠. 물론 이제 공군하고 그 해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인력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게 장교만 보더라도 그러면 장교가 전체 6만 4천 명인데 6만 4천 명 중에서 연간 9,200명 정도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순환율이 15%거든요. 한 개 조직의 15%가 순환율이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부사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 11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19,000명 정도가 교체가 돼요. 그러면 그게 한 10% 순환율이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좌우지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 획득, 대량 손실.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럼 근본적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단기 복무를 확 줄이냐? 네. 이제 이것을 이제 구조를 계급 구조를 좀 바꿔가면서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소위하고 중위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93%를 양성한다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장기로 남아있는 인원 빼놓고 89%가 교체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 대위 계급, 특히 중대장 계급 같은 경우는 3분의 1 규모, 3분의 1 규모니까 35.6%가 교체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내가 지금 소대장 하고 있고 중대장 하고 있는데 언젠가 나는 나간다는 거예요. 군문을 떠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그 연계선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초급 간부들이 책임지고 있는 소대나 중대를 내가 정말 그 위험한 업무나 이런 것을 책임지고 다 하겠다라는 그런 자긍심이 생긴다는 건 우리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네.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단기 복무 장교의 이 지원이 이제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요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뒤따라줘야 될 것 같은데요. 교무처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지원율의 불안정한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조직이나 어느 한 기관에서 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군교에서 판단하는 것은 관련된 모든 부서가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각 대학의 총장님들이 매년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방문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건의드린 건 뭐냐면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ROTC의 교내 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재반 지원 사항은 대학에서 하는 것이 법령화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 대학의 관심은 결국은 지원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귀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 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초급 장교들이 복무를 원할 경우에 안정적인 복무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뭐 제도적 개선, 뭐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이 좀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안정적인 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안정된 직업화되는 거잖아요. 직업이라는 거는 장기 복무가 되면 일단 자기가 직업으로서의 군인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장기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장기 복무를 희망하는 그러한 그 초급 간부들한테 장기 복무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장기 복무율이 ROTC하고 3, 4 이게 좀 다른데요. 그 지금 평균 한 20%에서 3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관흑 시킨 이후에 대령 진출률을 보면 그 대령 진출률 10개년 평균을 보니까 ROTC가 27.1%, 3사가 20.8%, 6사가 61.9%. 이게 어떤 뭐 임관 기수별로 이렇게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 뭐냐면 후배들이 선배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거든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진급에 적체하고 조기 전역하고 맞물리는 그런 인사관리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충원하고 관리 체제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결국은 출신별로 안정된 그 직업화가 되는 것이고 안정된 관리가 되는 건데 자유 경쟁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 관리를 지금 이제 우리 현 정부에서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희망적인 것 같아요. 복무 연장자나 단기 복무자 중에서도 우수한 인원들은 선발을 해갖고 장기 복무나 또는 이제 요즘 이제 재입대 제도가 있거든요. 재입대 제도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제 군무원을 지금 많이 늘려가고 있어요. 군무원으로 제2의 어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자꾸 만들어주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여건이 제도적 개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제자들은 장기 복무를 정말 원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아이디어를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해 준다 뭐 이런 등등인데 결국은 미래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노력 계속돼야 됩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학교 그 교육정책 추진과 연계해서 정책을 잘 추진하도록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무슨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건요? 예. 지금 사회에서는 그 교육 환경이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는데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어떤 거기에 맞는 어떤 전략적인 계획들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양성 과정에서의 교육도 거기에 발맞춰야 한다라는 것은 시대적인 어떤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맞추어서 알맞은 교육 커리큘럼이 짜지려면 연구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문무대 발전센터라는 그런 조직이 올해 4월부로 육군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무대 발전센터는 자문단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문단에 많은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고 연구 분야는 4개로 나누어서 인성 리더십과 그다음 학교 교육 발전 체계, 그다음 우수 인재 선발 그리고 대외 협력실 이렇게 파트가 4개가 되는데 각 파트에서 주요 핵심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할 과제들을 뽑아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10월 달이 되면 그 연구의 산물들이 나와서 정책에 반영할 것, 또 학교 교육에 반영할 것 나누어서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문무대 발전센터. 점점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학군교에서 많은 행사 같은 걸 하시는데 그중에 하나가 학군사관 비전 설명 토크 콘서트 행사를 또 개최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반응은 어떤가요? 예. 우리 학군사관 비전 설명 토크 콘서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걸고 3월과 4월에 2회에 걸쳐서 한 번은 서울권에서 수도권에서 한 번은 충청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게 된 배경은 ROTC 장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 같지 않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바르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의 어느 대학 학군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재 선발관이 학부모님들과 또 후보생들 많은 사람들한테 설문을 한번 받아서 그걸 저한테 줬는데 거기에 보니까 학군 장교들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관이 되는지, 인관한 후에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지, 또 전역한 후에는 어떠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ROTC 출신으로 사회에서 열심히 사회에 봉헌하고 계시는 복망 높으신 분들, 그리고 또 현재 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장성분들, 그리고 야전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초급 장교들, 또 후보생들, 대표되는 분들을 뽑아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경험담이라든지 성공 사례, 그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형적인 ROTC에 대한 가치관들을 이런 무대에서 설명하는 질의응답식을 통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현장에서 그것을 진행한 교무처장으로서 굉장히 뜨거운 열기에 흐뭇했던 그러한 추억이 있습니다. 아니, 설문을 하셨으니까 조금 좀 진지한 설문도 나왔을 것 같아요. 숨김없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좋은 얘기 좀 나왔는데 조금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한 500~600명 이상이 이제 무대에서 앉아가지고 객석에 앉아가지고 듣고 현장에서 바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설문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80%가 놀라운 숫자죠. 80%가 ROTC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었느냐라는 놀라운 반응, 긍정적인 반응인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가 ROTC에 대한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ROTC 장교를 희망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1학년, 2학년생들한테 물어보니까 65% 정도가 희망을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어떤 정책적인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ROTC 출신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또 관심이 많으신 정계에 계신 분들이나 나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들어서 의견도 들어서 차제에 이제 저희가 이걸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정리화하실 예정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ROTC 출신 연예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더 넓은 분야의 어떠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네. 일반 대학생과 후보생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드네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학군교의 노력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인재를 잡아라. 창끝 전투력의 핵심. 초급장교 양성을 위해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육군학생 군사학교. 오늘의 지식 포커스. 국방혁신 4.0 추진에 발맞춰 AI 첨단과학기술 강군건설을 위하여 우수인력 획득에 최선을 다하는 육군학생 군사학교의 인재 확보 방안 들여다봅니다. 군복무를 앞둔 대학생들, 궁금증이 아주 많다고요? 폭넓은 정보 어디서 찾냐고요? 학군 후보생으로서 명확한 비전과 강점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요? 육군이 개최하는 학군 사관 비전 설명 토크 콘서트를 통해 미래를 설계해보면 어떨까요? 육군본부와 ROTC 중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박정원 참모총장이 주관해 개최된 학군 사관 비전 설명 토크 콘서트. 학군 후보생과 대학생, 고교 교육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토크 콘서트는 일반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각각 2회에 걸쳐 대학 콘서트홀에서 진행됐는데요. 3월 27일에는 서울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서울, 경기, 강원 권역을 대상으로, 4월 4일에는 대전 충남대학교 백마홀에서 충청, 전라, 경상 권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학군 사관 비전 설명 토크 콘서트는 학군 후보생들에게 ROTC와 장교의 명확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는데요. 최근 병 복무 기간이 단축되고 병역 정책 변화로 장교 후보생 지원율이 연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와 SNS 등 인터넷의 ROTC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면서 육군은 ROTC와 장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ROTC 출신 현역 장성과 장교, 예비역 장교, 교수 등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학군 장교 출신 인사들이 참여한 이번 토크 콘서트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ROTC 후보생의 가치와 혜택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ROTC 지원과 복무기간, ROTC 후보생의 활동과 학교 생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장교의 가치와 혜택 파트로 임관 후 장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임관 후 장교의 처우 개선과 임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교 복무의 강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ROTC 장교 출신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의무 복무가 끝난 후 직업 군인과 전역 후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전역 후 취업 관련 정보로는 전역 장교들의 혜택과 최신 채용 정보, 인적 네트워크 등을 설명하며 전역 장교의 강점을 알렸습니다. 각 파트가 끝난 후에는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초급 장교의 생활, 복지 혜택 등 쏟아지는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패널들은 현재 제도와 인사정책, 개선 중인 사항 등을 꼼꼼히 설명하며 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 ROTC와 장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며 특히 ROTC와 장교의 비전과 가치를 정립하는 데 있어 큰 성과를 냈는데요. 실제로 토크 콘서트 이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ROTC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는 의견이 82.5%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미래전을 한 발 앞서 준비하고 있는 문무겸장, 호국 간선의 교장, 육군학생 군사학교, 국방혁신 4.0 시대를 맞아 뛰어난 자질과 리더십을 갖춘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육군학생 군사학교인데요. 앞으로도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인재 양성, 미래전에 승리하는 전사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에 더 매진해주길 기대합니다. 충성! 무엇보다도 지원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초급 간부 양성을 위해서는 복무 이후 걱정 없이 이거 뭐 전역 시 취업과 연계되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실제 선진국 제대군인과 취업률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교수님 좀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사실
이 제대군인 취업률에 대한 선진국가의 비교 연구는 한 3편이나 이제 있었는데 이 징병제 국가하고 모병제 국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해서 선진국 취업률을 다 따라가야 될 것이냐. 그것도 이제 저희가 뭐 경제 10대 대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비율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제가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느꼈고요. 사실 ROTC 제도가 지금까지 이게 정착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단기 복무 ROTC 장교로 근무를 해도 사회로의 진출이 아주 용이로웠다. 사회로 그 연착륙하고 또 사회에서 그만큼 자기의 리더십이나 충분히 발휘해서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 가는데 바탕 역할을 해줬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보는데, 좀 선진국 말씀하셨으니까 미국의 경우는 물론 이제 모병제 국가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죠. 미국은 모든 제도가 미국 같은 경우 한 해 10만 명 넘게 제대를 하잖아요, 제대 군인들이. 그런데 그 다양한 제대 군인들이란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법제화가 잘 돼 있고,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부하고 제대 군인부 그리고 이제 노동부하고 협력해서 제대 이후에 180일 정도 되면 다시 취업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화돼 있어요. 네. 저희가 조금 이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것이 제대로 우리가 뒷받침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이 단기 복무 장교의 취업 불안감 해소 대책이 좀 절실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현재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불안감을 없애줄 것인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주장님. 네. 단기 복무 자원들의 취업은 이것도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조직과 부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모두 다 그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교에서는 크게 ROTC 중앙회,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에 우리 학군교와 육군본부 이 3축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ROTC 중앙회에서는 ROTC 출신 기업인들이 많이 그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장을 열어주어서 들어와서 취업의 정보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더 한 발 나가서 적극적으로 ROTC 출신 기업인들이 학군단을 찾아가서 학군단 후보생들한테 취업과 관련된 어떤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대학생 신분으로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후보생도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인관을 하고 나가면 취업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지원 사항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끊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기 복무자들은 갔다가 2년이나 3년 이후에 전역을 해서 다시 취업 전선에서 동료들과 똑같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 인원들에 대해서 전역한 이후에까지 취업 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같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총장님들께 드렸습니다. 총장님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해당 출신 학교의 그 졸업생들한테 복무하고 있는 초급 간부들한테 학교 측에서의 어떤 그런 취업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ROTC 중앙회 그리고 학군교 대학 간의 그 세 개 기관의 유기적인 역할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취업 지원을 위해서 뭐 법적으로 좀 뭘 만든다든가 아니면 전담 조직을 만든다든가 뭐 좀 이런 뭐 아이디어가 좀 있어야지. 이분들이 좀 너무 좀 짠합니다.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교수님? 아이디어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예. 지금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보훈처 소관인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 단기 복무자, 중기 복무자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법률상 취업 보호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 단기하고 중기 복무하는 이 자원들도, 특히 이제 초급 장교나 초급 이제 부사관들이 되겠죠. 이 부사관들도 그 법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단기 복무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또 직군이 있어요. 그 이제 물론 이제 일반 공무원으로 가거나 이제 그 대기업으로 가는 분도 있지만,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직이나 또 이 해양경찰청 이런 특수직 근무를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갈 수 있게 좀 이렇게 제도화 시켜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국방개혁 일환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역직위에서 군무원직위로 전환할 때 이 경력직위로 이렇게 선발해서 제2의 어떤 군무원직위도 직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그 직렬을 본인이 선택해서 그 갈 수 있도록. 그럼 사실상 우수자원들이잖아요. 네. 이미 뭐 경험도 갖고 하니까. 세 번째는 그 군복무한 것이 사실상 어쨌든 뭐 헌법상 대법원에서는 그 위헌 판결이 난 그 가산점 제도를 자꾸 얘기하지 말고 군 복무하는 동안을 공무 수행한 거잖아요.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이 공무 수행한 경력을 인정을 해줘서 이게 경력 평가로 되고 호봉이나 또 임금 결정할 때도 이것이 이제 가산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게 뭐 지금은 권고 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무 사항으로 해준다면은 오히려 이런 점들이 어떤 자긍심도 갖게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병 복무 기간 단축 이게 또 이제 단기 복무 장교 모집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단기 복무 장교의 의무 그 복무 기간이 3년인데 이게 적절한 기간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복무 기간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 주시겠습니까? 제가 몇 번이고 이 자리에 와서 주장했던 것 같은데 10년 전부터 주장한 것 같은데요. 학군장교라는 그 제도 자체는 학군장교 어원 자체가 리저브드 오브 트레이닝 컵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비 전력의 임무도 중요해요. 초급장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유사시에는 예비 전력인 동원 예비군 역할을 또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존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예비 전력 차원에서도 중요해서 저는 학군장교의 지금 복무 기간은 과감히 24개월로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싶고요. 그것은 뭐 병 복무 기간이 줄어들으니까 같이 줄어든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율도 있고 또 이것이 예비 전력으로 충분하게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네.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는 24개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의 뜻이 잘 관철되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원율 저하도 문제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교무처장님, 현재 장학금이라든지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대학 생활 중에 있는 후보생들한테 지원하는 장학금은 전적으로 대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의 어떤 그 액수 이런 것들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전액 장학금을 주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등록금의 30% 수준에서 지원해주는 그러한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차제에 좀 더 그 후보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장학금 같은 것들도 대학 내에서 일정 포션이 딱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후보생들한테 월 그 교재비라든지 그 개인 역량 강화비 이런 것들이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나가고 방학 중에 학교에 들어와서 입영 훈련을 할 때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의 급여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이 훈련 과정을 어느 정도 마친 후보생들이 인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좀 전에 중도 포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중도 포기한 인원들을 왜 포기했는지를 알아봤어요. 이게 첫 번째가 병 복무 기간 짧아졌는데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후보생 생활이 힘들다. 세 번째는 내가 진로 그동안 변경했어요 하는 이유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군에 대한 실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를 보면 아주 지금 MZ 세대들은 대단히 현실적인 거죠. 그 현실적인 거에 지금 말씀하신 저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지금 교부처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역량 강압이라든지 단기 복무 장려금 이런 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확대되고 있고 지금 뭐 국방 배수도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내더라고요. 봉급 그 대신에 월별 상병하고 병장에 해당되는 정도? 지금 이제 3학년은 그 상병 병장도 하는 2등병이 주는 월급이 한 60만 원 된다네요. 60만 원. 4학년들은 일병 수준인 68만 원 정도만 줘도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아이디어도 내고 하던데 어쨌든 그러한 그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재정적, 물질적인 그런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는
그 인센티브 중에서 내가 장기 복무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부여해주고 또 제2의 어떤 취업의 진로를 선정할 때 그것을 경력과 또 이런 것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군교에서 이제 교육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눈에 띄는 게 일단 오래된 단복부터 탁 바꿨다 그래요. 예, 후보생들에게 들어보니까 자신감이 생긴다, 빨리 읽고 싶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의견 반응이 뜨거운데 예, 어떻습니까? 아, 네. 정말 뜨거운 반응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계신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그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에 힘을 보태주신 분입니다. 40년 됐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단복의 디자인이 40년 전의 모습을 지금 저희가 전통이라면 전통이지만 그래도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단복 개선 TF를 학교 내에서 발족을 시켰고 이 TF는 대학교의 산학협력단하고 협업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6천여 명의 후보생들한테 다 설문을 받고 네. 그다음에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들한테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그 모양을 가지고 대학의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해주셔서 올해 초에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제품이 최종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올해 중에 이제 만들어지면 내년에 입단하는 우리 64기 후보생들부터는 네. 멋있는 단복을 입고 이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단복은 군인한테 제복, 이것은 명예고 자긍심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에 더해서 외부적으로는 군을 홍보하는 간접적인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저희가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밀고 나가겠습니다. 예. 네. 예, 해외 연수기의 제공 등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학군교에서는 ROTC 중앙회의 조력을 좀 받고 또 육군본부에서도 지원해주는 그런 힘을 받아서 매년 텍사스주에 있는 미 A&M 대학에 학군사관 후보생의 100여 명을 한 달 동안 보내서 미 ROTC 제도를 배우면서 체험하면서 오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미 ROTC 후보생들과 우리 한국 ROTC 후보생들이 주제 발표도 하고 또 미 ROTC 훈련 그 코스에 같이 포함을 해서 훈련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군사 시설이라든지 주요 시설 이런 데 견학도 하고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온 인원들의 의견을 받아보면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ROTC 제도를 통해서 이런 좋은 점을 우리 국내에서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연수 제도는 앞으로도 점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ROTC 중앙회와 육군본부에서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고 계시고 해서 네. 더 확대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더 고무적인 사실 하나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미국의 ROTC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름에 네. 한국 ROTC 후보생들과 같이 훈련을 하는 오.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7월 달에 2차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양국의 어떤 ROTC 후보생들이 서로 공감대도 느끼면서 배우는 그러한 또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이 교육 정보 종합 시스템도 개발 중이라고 들었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네, 저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터넷 기반 교육 정보 종합 시스템 확장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기존에는 이 교육 정보 종합 시스템이 군 내의 통신망에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접속을 해서 활용해야 하는 후보생들이 학교 생활 중에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의 학생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인터넷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군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입영 훈련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자기 수준에 대한 그 현재 모습을 실시간 볼 수 있으면은 동기부여도 되고 해서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것은 이제 군망에서 인터넷망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아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처장님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이건 여담이지만 박 교수님 최근에 후보생 식당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네, 계산에 학군교에 갔었습니다. 그럼 잘하시겠네요. 그 뭐 이제는 뭐 식당까지 뭐
개선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얼마나 좋아진 거예요? 제가 가본 최근에 먹어본 식사 중에는 제일 민간 식당 수준으로 돼 있고 학생들도 여름에 동계에 갔다 와서 제일 변한 게 뭐냐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식사가 좋아졌어요. 먹는 거에 약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게 제 질문이었는데 벌써 답변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조금 이 식단만 바뀐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시설도 좀 바뀐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 역사관, 학군교 역사관이 새로 지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후보생들 정신전력과 자긍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교무처장님이 좀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노력은 정말 많이 하고 하지만 그래도 급식의 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국방부에 건의를 하니까 국방부에서 그 민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인을 해서 작년 7월 1일부로 대형 식품 회사에서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해주게 됐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급식 체계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달 후보생들의 선호하는 식품이 무언지 들어가지고 메뉴에 반영을 하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네. 없고 굉장히 식사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훈련으로 정말 귀결되는 것 같고 해서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최초 이 문무대의 태동은 ROTC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괴산으로 성남에서 옮겨질 때 ROTC들을 위한 그 역사관 하나만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ROTC 1기서부터 쭉 이렇게 모든 발자취들이 남겨져 있는데 그 후보생들이 그래서 수시로 드나들면서 선배들이 걸어온 길이 이렇구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ROTC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가 됐는데 2012년도에 ROTC뿐만이 아니라 학사사관, 간부사관, 다른 과정들이 다 유입이 됐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어떤 뿌리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다른 과정의 역사적인 유물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 박물관, 그 기념관을 더 증축해야 되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점진적으로 반영을 하면 더 갖춰진 그러한 그 역사관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뭐 이제 걸스카우트나 뭐 보이스카우트처럼 ROTC 주니어가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많은 청소년들이 부럽단 말이에요. 제복 입고 다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대한민국 주니어 ROTC 연맹 회장인 거 모르시죠? 그러시구나. 예. 오늘 처음 네네. 알았습니다. 예. 사실 주니어 ROTC 제도는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봉사직으로 지금 하고 싶은 생각들인데 국가 인재 양성 차원에서 민주 시민 육성이라는 것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향상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청소년을 가장 많이 받아서 국가의 인재로 양성해야 되는 그런 국가기관이 국방부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 게 국방부 산하 이제 주니어 연맹을 만들었고요. 지금 법제화하는 단계입니다. 네. 미국에서 이 2021년도 기준했을 때 3,432개 고등학교가 하고 있고요. 지금 인원만 해도 55만 명이에요. 그러면 55만 명이 다 군으로 간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건전한 민주시민을 만들고 육성하고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또 군의 이제 그 진로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지도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제복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제복 좋아하죠. 네. 그래서 이 제복을 어떻게 할까? 근데 연맹에 예산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 건의를 한 게 우리 교무처장하고 해서 야, 사랑의 단복 물려주기를 해보자. 이번에 이제 단복들이 다시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제 제목을 사랑의 단복 물려주기를 하자. 근데 이게 단복이 또 이게 군용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군본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단계로 저는 뭐 그런 사랑의 단복 물려주기 그런 걸로 해서 좀 해주고 이제 법제화가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걸스카웃이나 그 보이스카웃처럼 이제 제복이 어떤 제공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걸스카우트 출신이에요. 그러시구나.
그때 입었던 옷, 막 거스고복 생각이 나요. 막. 네, 그래서 많은 공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국방혁신 4.0 추진 성공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우수한 초급장교 양성 또 육성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학군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고 임무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을 더 했으면 좋을지 조언도 주시고 또 교무처장님은 다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학군교 정책은 지금 논의됐던 것이 현재의 이슈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방혁신 4.0하고 4.0과 그 사회 환경의 변화,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빨리 그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문무대 연구소에서 그런 연구를 충분히 해야 되지만 이 학군교만이 할 수가 없어요. 또 육군본부만이 할 수가 없어요. 정부 부처하고 지속적인 어떤 그 노력, 그 협조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중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나아가서 최대의 양성 기관이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인원이 이제 ROTC 인원이지만 거기에 이제 전문사관도 있고 학사장교도 있고 법무사관 이 다양한 계층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임용 과정에 있는 분들이 이런 자리에 나서서 학군장교가 중심이 되었다면 다음은 학사장교, 또 이 단기사관, 또 여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토론의 장도 만들어주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떤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열어주셨는데 학군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로서는 머무르는 것은 퇴보를 의미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깥에서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의 어떠한 변화를 또 요구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통해서 초급장교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그 사명감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방혁신 4.0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우수한 초급장교 획득, 유지, 양성 필수입니다. 그래서 학군교의 역할과 위상 강화도 중요한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우리 군이 적극 나선 가운데 우수한 초급장교의 안정적 충원으로 국방혁신 4.0 시대 우리 군의 AI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육군 학생 군사학교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